이번 영상에서는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도 15년 넘게 소액부터 투자를 해본 사람으로서 보면 현재의 주식시장은 조정장이라고 보기는 애매할 정도로 그냥 횡보하는 장 정도이지만 현재의 변변찮은 수익률들에 마음 흔들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재무제표의 기본에 대해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애플의 인베스터 릴레이션의 웹사이트의 화면입니다. 상장사들은 이렇게 분기 및 연간 보고서를 공시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기마다 10Q라는 이름으로 분기 보고서를 내고 연간마다 10K라는 이름으로 연간 보고서를 냅니다. 10K는 연간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10K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보고서 양식 이름입니다. 기업이 연간 보고서를 제출할 때 작성하는 양식 이름이 10K이기 때문에 10K는 연간 보고서를 뜻하는 일반 명사처럼 통용이 됩니다. 상장기업인 경우에는 연간 보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는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개요, 전망, 경영진 관련 내용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간 보고서만 제대로 읽어도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10Q는 분기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기 보고서 역시 재무제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분기 재무제표는 감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10Q의 주된 내용은 분기 실적이고 연간 보고서에 비해 내용이 꽤 간략합니다. 애플의 2020년 10K 커버 페이지입니다. 애플의 2020년 9월 26일에 끝난 2020년 회계 연도에 대한 연간 보고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연간 보고서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내용이 회사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 포함이 됩니다. 애플의 2020년 연간 보고서에는 지난 5년간의 애플의 주가 수익률에 대해 대표적인 주가 지수들과 비교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자료는 연간 보고서에 필수로 포함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참조로 보시면 애플이 2015년 9월 25일부터 2020년 9월 26일까지 5년간 주가가 324%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94% 상승했고 S&P IT 지수는 233% 올랐습니다. 다우존스의 미국 기술 섹터 지수는 225%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벤치마크 지수들보다 좋은 주가 수익률 성과를 보여줬다는 것을 경영진이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자료들이 포함됩니다. 애플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의 순이익을 보면 2019년에 약간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애플처럼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진행하는 기업은 주당 순이익, 즉 EPS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EPS의 증가는 결국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됩니다. 제품군별 매출액도 보여줍니다. 기업마다 제품군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고 사업부를 나누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액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애플은 매출을 아이폰, 맥, 아이패드, 웨어러블 및 홈기기 그리고 서비스 분야로 나눴습니다. 모든 기업이 영원히 영화로운 실적을 내며 성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투자하는 기업의 주요 사업 부분의 매출 동향은 반드시 확인을 하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애플의 최근 동향을 보면 아이폰의 매출 성장세는 주춤하여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14% 감소,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 감소한 추세를 보여주는 반면 나머지 사업부는 2020년에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연간 보고서에는 수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연간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입니다. 영어로는 Financial Statement라고 합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모든 회계, 재무활동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3개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자산 현황과 부채, 자본 현황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자기 자본이 많은 튼튼한 기업인지 아니면 과다한 부채가 있는지 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익은 잘 내는지, 만약 손실을 내는 기업이라면 어떤 비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회사가 당장 현금을 잘 벌어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현금을 어떻게 쓰는지 또는 부족한 현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도 보여줍니다. 현금 흐름은 기업의 영업 활동과 투자 활동, 그리고 재무 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의 2020년 재무상태표에서 주요 지표만 간단히 테이블로 정리해봤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크게 보면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 항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입니다. 자본은 순자산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뉩니다. 현금 외에 재고자산, 매출 채권 등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 비유동자산입니다. 유동부채는 일반적으로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이고 비유동은 나머지 경우를 뜻합니다.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주요 재무 지표들이 있습니다. 유동비율, 당좌비율, 운전자본, 부채비율 등이 있는데 투자할 기업이 건강한 재무상태인지 아닌지 판단을 도와주는 주요한 지표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무지표의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 보시는 재무지표들에 대해서는 기회되면 나중에 별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이버로 검색해 보셔도 자세히 나올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기업이 어떤 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어오는지, 즉 파이낸싱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채가 258.6 빌리언 달러이고 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채보다 상당히 적은 수치라는 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부채를 일으키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을 시장에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채권 발행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 부채를 일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보다 장기 채무, 즉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선호합니다. 재무제표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역시 공시가 되어 있는데 언제 채권을 발행했고 언제 만기가 되는지, 적용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고 그럼 손익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의 실적을 볼 때 애널리스트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손익계산서 역시 애플의 2020년 연간 보고서의 재무제표를 참조하였습니다. 274.5빌리언 달러의 매출과 57.4빌리언 달러의 순이익을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은 기업이 총 벌어들인 금액이고 기업의 성장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의 추세를 봅니다.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 등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순이익은 실제로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인지를 보여줍니다. 순이익을 매출로 나눈 값이 순이익률, 영어로는 Net Profit Margin이라고 하고 애플의 순이익률은 2020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20.9%입니다. 순이익률 얘기 나온 김에 애플과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의 순이익률을 비교해봤습니다. 애플은 2020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20.9%의 순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 15%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 무조건 우수한 기업이고 낮은 기업이 열등한 기업은 아닙니다. 사업의 성장성과 영속성 등도 봐야 하고 다각면에서 기업을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애플의 순이익이 삼성전자의 2배가 채 안되지만 시가총액은 4배 이상입니다. 시장에서 애플의 미래 사업에 거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세부 항목도 깊게 들어가면 다양한 비용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먼저 매출이 있습니다.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이익입니다. 매출 원가는 보통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출 이익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이익성이 있나 없나 정도를 보여줍니다. 매출 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비용은 주로 연구개발 비용과 판매 관리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의 영업비용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인데 애플은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뤘기 때문에 영업비용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성장 초기 기업들은 높은 영업비용 때문에 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과 세금 비용을 제하면 순이익 또는 순손실이 나옵니다.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주요 재무지표로는 매출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재무상태표의 자본과 손익계산서의 순이익을 함께 참조하여 계산한 자기자본이익률이 있고 투입 투자비용과 순이익을 참조하여 계산한 투자자본 수익률도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기업의 사업 효율성을 보는 지표로 자주 참조되는 중요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현금 흐름표를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은 3개의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성격대로 나누어야 명확한 현금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합니다.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건강한 것인지 아닌지를 봐야 합니다. 가령 어떤 기업이 돈을 못 벌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운영 적자를 메꾸기 위해 현금을 확보했다면 건강한 성격의 현금 흐름은 아니겠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은 말 그대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순이익 또는 순손실을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등을 조정해서 현금 흐름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현금을 잘 벌어들이는지 보는 가장 기본적인 현금 흐름 지표입니다. 투자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은 기업이 진행하는 다양한 투자활동을 관련된 현금 흐름입니다. 기업도 잉여현금으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을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투자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니고 있는 자산들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 흐름 등을 투자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은 가령 기업이 돈을 필요로 할 때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현금 흐름입니다. 자사주 매입 또는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해 현금을 쓰는 경우 역시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으로 분류를 합니다. 애플의 2020년 연간보고서에 공시된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방법도 재미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산 방법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선 순이익 금액에서 현금 흐름 계산은 시작됩니다. 회계상으로 처리된 모든 비용이 모두 실제 현금 흐름과 관련되지는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용이나 스톡옵션 비용 등을 조정해주면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애플의 2020년 연간 순이익은 57.4빌리언 달러였지만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은 순이익보다 큰 80.7빌리언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투자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을 보면 무려 114.9빌리언 달러를 시장성 유가증권 구매하는 데 지출한 것으로 나옵니다. 유가증권 내역 역시 2020년 애플의 연간보고서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어음, 채권, 국공채 등 다양한 유가증권을 투자한 것으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유가증권 매각을 통해 현금이 들어오고 다양한 설비를 투자하기 위해 현금을 지출했습니다. 총 4.3빌리언 달러의 현금 순유출이 투자활동을 통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애플에 대해 알 수 있는 점은 애플은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격상 활발하게 공장이나 설비 등을 투자할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현금 여유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런 현금들 중에 무려 115빌리언 달러 가까운 금액을 유가증권 투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건전하고 튼튼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표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현금을 가져야 하는 상황인지 여유현금이 많아서 현금을 지출하는 상황인지를 보여줍니다. 애플의 2020년 현금 흐름을 보면 86.8빌리언 달러의 현금 순유출이 재무활동을 통해 있었습니다. 즉 애플은 현금이 아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활동을 통해 현금을 지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가장 큰 금액인 72.3빌리언 달러를 자사주 매입을 위해 지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으로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많은 기업들이 현금 여력이 충분치 않으면서도 부채를 일으키면서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충분한 현금 여력으로 자사주 매입을 매년 꾸준히 진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을 위해 14.1빌리언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또한 차입금 부채를 채권의 형태로 발행하고 동시에 상환하면서 현금 흐름이 있었고 총 3.5빌리언 달러의 현금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사주 매입에 가장 큰 현금을 지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략히 재무제표의 기본 구성 요소들을 애플의 2020년 연간 재무제표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제표는 앞서 설명드린 기본 세 가지 요소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자본 변동표와 재무제표의 부연 설명들을 위한 주석이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투자하는 기업의 사업 현황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데 가장 객관적이고 폭넓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본다고 기업에 대한 정답을 명쾌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목을 알고 투자를 하면 시장에 대한 주가의 흔들림에 멘탈이 덜 흔들릴 수가 있고 나름대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으로 투자 포지션을 잡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